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린이날이 생긴 지 100년 됐다고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은 그렇게 해방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뛰어놀고 있는지, 네, 어른으로서 좀 미안하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여야 오늘 모두 아동학대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잘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린이는 아니죠? 네, 아직은 영유아라고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얼마나 됐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딱 네.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오, 그래요? 5월 8일이 생일입니다. 벌써요? 네. 네, 아우, 벌써 먼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산과 그리고 또 육아와 이제 또 일과 병행해야 되는데 좀 힘드시죠?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육아를 전담해서 독박으로 하시는 엄마들이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어린이날 이런 날이 좀 특별해집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올해 어땠어요? 저는 오늘 눈치 게임을 하다가 예.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곳은 못 가고요. 집 네. 근처에 식물원 가서 간단히 산책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나머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의식을 거행했군요. 네. 국회에서 아이들 관련된 법을 만들었어요. 네. 어떤 법이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출산한 직후에 이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환노위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면 연차 휴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시정하는 법안들을 준비했고 발의를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몇 가지 법안들을 좀 더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법 좀 더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 위해서 조금 변화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다라는 점을 원칙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육아와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취지하에서 전반적으로 좀 제도들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국회 활동은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으로 국회가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임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본회의장이 시끄럽고 가장 혼란스러운 좀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참 개혁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본 장면이긴 하지만 네. 언제나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다. 네, 지금까지 개혁 과제들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몇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추경호 의원님을 저도 이제 동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을 물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은 달랐지만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지켜봐 왔는데요. 근데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역할,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서도 끊임없이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정치적 활동,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국민들이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었던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사법적으로는 판단은 끝났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요. 사실 최소한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본인이 했던 정책적 결정, 비금융 주력자 관련된 그 부분은 좀 잘못됐던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렇죠.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데 그렇죠. 왜 국민 생각은 안 하고 그때로 돌아가도 그럼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 그것도 경제부총리라는 자리에 만자도 괜찮겠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 많은 의원님들은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소수 의견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좀 첨부해서 정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정부에는 모피아라고 하죠? 기재부, 전 기재부, 그 주변 사람들, 그 관료들이 다 이렇게 중용됩니까? 사실 이제 모피아라는 생각이 별로 본인 스스로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모피아의 어떤 황금기를 걸어오신 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기재부 관료들이 퇴직 후에 어떤 금융권, 로펌 아니면 대기업들에 취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경제수장으로 가면 다른 관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 그러면 경제부총리에서 퇴직하시고 나서 어떤 그런 로펌이나 금융권, 대기업에서 어떤 고문이나 이런 자리에 제안이 오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지금 답변할 수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좀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피해갔네요? 네. 그런데 적격이라고 지금 청문회 이렇게. 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국회 불문율인 것 같더라고요. 동료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좀 날카롭지 않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이 다시 벌어져도 똑같은 결정을 한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인수위가 내놓은 그 국정 과제들, 정책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특히 이제 공약 파기 논란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50조 손실보상하겠다, 1,000만 원씩 일괄 지원하겠다 같은 어떤 파격적인 숫자들을 남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조정으로 만들겠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만 반복을 해왔거든요. 네. 심지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소고기 사 먹는다라는 말을 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병사월급 200만 원도 한 7, 8조 원 듣는 공약인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이 없다면 다 그림의 떡일 뿐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커녕 줄줄이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이어서요. 아마 임기 내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표결에서 기권 던지셨어요? 그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뭔지요? 사실 저는 이 검찰개혁이 이번 대선 이후에 중요한 4월 국회 아젠다로 떠올랐을 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하나의 시대적 정신으로 떠올랐는데 여기에 핵심은 검찰에 독점하고 있는 수사를 비롯한 기소까지 포함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개혁, 수사만 분리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표결을 끝내고 나니까 제가 가장 강경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고요. 이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보다도 후퇴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기권을 했었고 네. 그것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안에 기초했었던 법사위 원안에 찬성하는 것을 저희 당론으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소득당 당론에 따라서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는 표결 방침을 가지고 본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백수연님께서 엄마인 국회의원들 할 일은 해야죠. 용해인 의원님 힘내세요 얘기합니다. 느티나무님께서는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계획 알려주세요. 지난번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둘인가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네, 저 혼자입니다. 그렇죠. 네. 오준호 후보가 지난번에 대선에 나섰어요? 네, 저의 비서관으로 기본소득 의정활동을 함께 하셨던 저희 오준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 국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지방선거가 4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해내려고 했지만 해내지 못했던 역부족이었던 게 정책선거 대안경쟁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안경쟁을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5개 광역자치단체장,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의 시도지사 그리고 후보들이 출마를 했고 17개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저희 당원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례 투표는 기본소득당에 꼭 해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